안녕하세요. 네. 토치 문제풀이 첫 강의입니다. 오늘 첫 강의는 MB Complete Practice 이그잼이라고 해서 작년 2021년 12월 1일날 NCB에서 릴리스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기출문제냐? 기출문제는 아니에요. 그 시뮬레이티드 문제다. 기출문제에 비슷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먼저 푸셔도 되고 나중에 푸셔도 상관없지만 왜 요번에 하시냐라는 거 하면 이게 이제 최신 문제고, 우리 이지바리비 문제 풀이는 교재는 6권이 있습니다. 6권이 있는데 이제부터 6권이 있습니다. 6권이 있는데 안 쓸게요. 6권이 있는데 빨간 책하고 노란 책은 각 과목당 100문제씩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NCB 온라인이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400문제인데, 그쵸? 믹스된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는 다 믹스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스터디 에이드라는 문제가 또 믹스된 문제고, 그 다음에 MB Complete Practice 이그잼 이 문제가 또 믹스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MB 문제 1권, 2권 빨간 책하고 노란 책이 각 7과목당 100문제씩, 7과목에 100문제씩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아주 철저하게 씹어 드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나머지 문제는 다 믹스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미 그 5문제하고 이것도 6문제 문제풀이 책이요. 다 녹화가 돼 있습니다. 다 녹화가 돼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럼 문제풀이는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교재로 내가 기본 서적을 잡을지, 안 그러면 우리 한글 교재로 기본 교재로 잡을지를 선택을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레커멘드 하는 거는 뭐냐면, 룰은요, 한글본으로 이해하든 영어본으로 이해하든 이해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영어가 들어가면 여기에서 한글로 내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지는 못하잖아요.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따라서 제가 왜 한글 책을 사용하는 거냐면, 제가 공부할 때 30세 반에 공부할 때는 영어본을 이해하고 영어로 이해하고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이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한글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한글로 보고 돌아서면 안 까먹더라고요. 따라서 한글본으로 강의를 하는 이유는 룰을 더 잘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강의를 첫 번째 듣고 그 다음 한글 교재에 체크를 하겠죠? 그럼 이해가 됐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바로 문제풀이를 하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공부는 문제 풀기 전에는 반드시 첫 번째 이론책을 정독합니다. 이해됐어? 그러면 봐. 오늘 내가 문제 풀래. 내가 한 18문제 할 거야. 그럼 이론 봤지, 톨츠. 그러면 내일도 내가 18문제 톨츠 할 거야. 그럼 이론 봐야 돼, 안 봐야 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해됐죠? 아니, 나는 어저께 정독해서 이론 봤는데, 어제 봤는데 오늘 또 봐? 까먹겠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까먹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회독수를 늘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독수를 늘리면서 내가 기본 교재로 삼았던 거를 회독수를 늘리면서 내가 모르는 거를 자꾸만 줄여가서 이게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시험 보기 일주일 전까지는 각 과목당 내가 한번 쫙 리뷰하는데 30분 정도만 걸릴 정도로 단권화가 아니라 줄여놔야 됩니다. 이해되죠? 왜 그러냐? 우리가 화수에 시험 보잖아요. 근데 화요일 날은 무조건 MEE하고 MPT를 봅니다. 그러니까 에세이 파트를 보는 거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요일 날 출발하거든요. 한국에서. 화요일. 그러면 토요일 날 도착해. 그러면 토요일 날은 공부 못해. 어지러워서. 그렇죠? 그러면은 자지 않고 내 숙소에서 시험장까지 어떻게 가는지 물론 택시 타도 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때 택시가 많이. anyway, 대중교통수단이든 택시든 자가든 anyway 한번 가보는 거야. 둘러보고 내가 점심 먹을 것도 돌려보고 이래가지고 그날은 끝. 그래서
멜라토닌 하나 먹고, 저는 그랬거든요. 그 수면 유도제니까. CVS, 미국 약국 있죠? 우리 한국 약국에서 멜라토닌 팔아요. 한 2알 먹고, 그러고 봐야 자. 그러면 일요일날 뭐 공부하겠어? 에세이 공부하겠죠? 왜? 에세이가 화요일인데. 그 다음에 월요일날도 뭐 공부해? 다음날 에세이 시험이잖아. 그럼 에세이만 공부해요. 그리고 화요일날 딱 에세이 끝나고, 4시 반에 끝나고, 호텔 딱 오면 7시에요. 밥 먹고 샤워하고 딱 앉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12시까지 어떻게든 칠법에 대해서 리마인드 해놓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봐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오늘 이론을 보고 톨치를 풀었다고 하더라도 내일 또 톨치를 보더라도 내일 또 이론을 정독하고 톨치를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회독수를 늘리면서 어떻게? 단거나 해. 그럼 두 번째 읽을 때는 어떻게 돼요? 눈으로 쭉 보면 되잖아. harmful, offensive, contact with plenty person, intent, causation 이건 안 봐도 되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저는 빨간색으로 칠한 것만 볼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것만 봐도 쭉쭉 넘기면서 그것만 봐도 anyway 다 리마인드가 될 정도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 그래서 시험 보기 일주일 전, 시험 보기 한 달 전에는 30분 또는 길어야 40분 만에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오답 노트를 만드시잖아요. 오답 노트까지도. 그럼 그 오답 노트는 어떻게? 문제를 보면 해설을 리뷰하면서 바로바로 오답 노트 만들 거잖아. 만들어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워드 띄워놓고 바로 친다. 그러면 그거는 뭐만 가져가? USB하고 노트북만 가져가서 호텔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결론은 항상 문제 풀 때는 이론을 정독하라. 두 번째, 문제풀이. 이거 반드시 시간 체크.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거야. 딱 이론서 덮고. 그럼 어떻게 돼? 몇 문제씩 풀까요? 적어도 18문제 이상. 따라서 18문제는 30분에, 34문제는 1시간에, 50문제는 1시간 반에, 100문제는 3시간에. 단 30분 풀 때 다 2분씩 남겨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18문제를 30분에 푼다. 안 됩니다. 왜? OMR 카드 답안 체크해야 되잖아. 그래서 항상 2분씩은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일반적으로 OMR 체크를 하면 한 1분 정도면 체크를 하지만 그래도 허리함은 틀려. 이해되시죠? 따라서 18문제, 그 다음에 34문제, 50문제, 100문제의 순으로 문제풀이를 하셔야지 나 이런 정독하고 나서 10문제 풀래, 5문제 풀래 그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시간 체크를 왜 반드시 해야 되냐? 시간 체크를 해보니까 이거 도저히 내가 읽는 건지 내가 이거 문제를 확실히 알고 푸는 건지 변호사님 그냥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맨 처음에 풀 때는 그렇게 느껴요. 근데 의미가 완전히 있습니다. 왜? 첫 번째, 시험은요 결과적으로는 리딩과 그 다음에 타임 매니지먼트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세워라 내워라 풀게 되면 맞을 수는 있어. 그러나 5분 만에 한 문제 맞는 거는 의미가 없어. 그렇죠? 한 문제에 1분 38초나 1분 40초에 풀어야 돼요. 문제가 길고 그 다음에 문제가 시간 타임이 좀 많이 잡히는 과목이 Real Property, Constitutional Law, 그 다음에 시빌이야. 그 다음에 컨츄레. 이 네 과목은 좀 길어요, 지문이. 그러면 어디서 시간 절약을 해야 돼? 토츠, 크리미널로, 에비던스에서 시간 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간을 좀 더 써주는 겁니다. 그래도 이 Real Property, Constitutional, Contract, Civil Procedure도 시간 체크를 하면서 18문제 30분 안에 34문제는 1시간 안에 이런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전에서요 시간이 늘어져 버립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시간 체크를 반드시 하면서 푸셔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저 리얼 프로퍼티 74문제 풀 때 시간 쟀는데 어떻게든 시간에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뭘 푼지를 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100%를 해서 24%뿐이 못 맞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50문제에서 10문제 정도만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시간 재면서 풀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 그 패턴이 눈에 보입니다. 저만큼 읽는 거 늦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래도 시간 재면서 푸니까 텐션이 있으니까 그 패턴이 보여요. 그 다음에 저는요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왜 모자란지 알아요? 그거는 뭐냐면 룰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럽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룰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쭉 읽기 읽는데 어떠한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룰이 그래서 제가 시험 한 달 전에 딱 보면 딱 되면 툭 치면 룰이 툭툭툭툭 튀어나와야 돼. 배럴리금, harmful, offensive, contact with plant person, intent causation, damage requirement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야만 첫 번째 내가 룰이 여기에 잘 정립이 돼 있어야만 시간 내에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MB 룰이 여기 머릿속에 있어야만 에세이를 쓸 수 있잖아. 에세이 6문제 중에 MB 과목이요 3문제 내지 2문제 이상은 나와요. 그렇죠? 더더욱 CV 프로시저가 어떻게 돼? MB 과목으로 2015년 2월 달에 들어가기 편입이 된 이유는 MB 문제가 한 3문제 정도는 나와. 6문제. 우리 에세이 과목 몇 문제? 몇 과목이에요? 12과목, 13과목이죠. 12과목, 13과목. CV 프로시저가 저쪽으로 갔으니까. 많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거기에서 3문제뿐이 안 나와. 결과는 MB 문제에서 3문제, 2문제, 3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MB 과목이 당락의 7, 80%는 차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MB 문제를 풀 때 룰이 머릿속에 이해가 못하고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문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문을 늦게 읽어도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으면 읽는 순간 2분 30초 훅 갑니다. 이해됐죠? 문제는 쭉 읽고 A, B, C, D 다 읽을 시간도 없을 거야. 그래서 쭉 보고 A가 확실하면 A 딱 찍고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물론 잘 읽으시고 영어 잘하시는 분은 안 그러셔도 돼요. 물론 A, B, C, D 다 읽으면 좋아. 근데 다 읽으면 더 헷갈릴 수도 있어. 단 넘어가기 전에 뭐만 보냐면 no unless 이것만 보십시오.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yes, if 요런 게 좀 있는지만 보고 그런 게 만약에 있으면 다시 한번 읽어주셔라. 이해되시죠? 그러나 only if 이런 건 답이 아니야. 아니야. 100%. 그렇죠? 그런 거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지. anyway 그렇다. 그래서 시간 체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문제집 중에 지금 빨간 책하고 노란 책이 있잖아요. 그거는 시간 재고 처음 하는데 시간 재고 풉니까? 다 반드시 시간 재고 푸셔야 돼요. 시간 재고 왜? 그거는 또 각 과목당 어떻게 돼? 100문제씩 있으니까 시간 잴 때 훨씬 더 낫잖아. 그치? 시간 재고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3번. 답 체크. 그죠? 답 체크 해야 될 건데 내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래서 이거를 표로 딱 만들어. 엑셀 파일이든 뭐든 표로 딱 만들어놔. 그래서 내가 100문제 빨간책하고 노란책이 각 과목 다 100문제니까 100문제에서 몇 % 맞았는지. 이해되시죠? 그거를 다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맞는 비율이 높을 거야. 그런데 교수님 그냥 저거 이론 정독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 100문제 풀었는데 한 50% 맞았는데요. 이재 씨 이론 정독하고 내가 좀 이론 안다 싶은데 오히려 더 점수가 안 나옵니다. 더 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왜? 우리 처음 운동할 때는 피지컬이 이렇게 올라가. 근데 어느 순간에 왔으면 어떻게 돼? 정체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스태미나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그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 그렇죠? 그렇다면 다시 올라가는 거야. 이해되시죠? 따라서 아예 모를 때는 뭐를 안 해? 고민을 안 해. 그렇죠? 고민을 안 하고 찍잖아. 그럼 좀 어설프게 하면 고민을 해. 그렇기 때문에 정답률이 떨어지는 거다. 그래도 anyway 포기하지 마시라. 그래서 답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강의를 들어야 돼. 동영상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면 강의 시청. 강의를 시청하거나 반드시 여기에 와서 들어. 문제풀이 강의는. 물론 이런 강의도 오셔야 되지만 우리 강의는 일주일에 4번이야. 기본이. 그리고 일정 보시면 가면 갈수록 일주일에 5번이야.
그리고 막판에 6월달, 6월 초에 가면 어떻게 인텐시브 강의에서 일주일에 7번이야. 이해되시죠? 따라 우리가 강의 엄청 많아. 다른 어떤 아카데미보다 우리가 한 3, 4배는 더 많아. 오케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먼저 시청해. 왜 그럴까? 이건 시간 세이브하고 이해력을 넓히기 위해서야. 이해되시죠? 해설을 먼저 보게 되면요. 이게 뭐지? 엄청 고민하게 돼. 그쵸? 고민하면 어떻게 돼? 시간이 너무 많이 가. 우리는 거의 직장인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세이브해줘야 되거든. 어차피 뭐야, 나는. 나의 강의는. 어차피 해설도 나도 다 보고, 그 다음 플러스 알파로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강의를 그 문제에 해당하는 강의를 먼저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뭐야? 이해를 하신 다음에 5번 해설 봐. 그때 해설을 보는 거야. 이래서 김 변호사가 이렇게 했구나. 또는 이거 김 변호사 이거 잘못 해설했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죠. 그런 걸 하면서 어떻게 돼? 해설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유익하다. 오케이? 그리고 딱 빨간 책하고 노란 책만 이렇게 6번을 하셔야 돼. 반드시 6번은 뭐냐면, 자, 1번 문제가 배럴이야. 그럼 반드시 자기가 하는 주 교재로 가서 배럴을 다시 봐. 그 다음에 배럴이 중에 이 문제는 오펜시브에 관련된 문제야. 그러면 그 오펜시브에다가 어떻게 돼? 빨간 책이지? 그러면 다시 1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빨간 책 1번에 오펜시브가 나왔다는 걸 표시해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빨간 책하고 노란 책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 다시 한번 배럴을 보게 되잖아. 그래서 꼬리표를 다르라고. 근데 꼬리표를 이렇게 달기 시작하면요. 내가 시간이 없어. 에세이 시험을 보고 왔어. 근데 내가 김 변호사가 다 30분 만에 보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봐? 그러면 꼬리표 달린 것만 봐. 그래도 돼. 이해되시죠? 100문제는 각 과목당 중요한 것만 다 짚어낸 겁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100문제 그러나 중요한 것만 짚어낸 거야. 따라서 우리는 100점 맞을 시험은 아니잖아. 정시간이 없으면 내가 꼬리표 단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빨간 책에 1번에 오펜시브가 나왔는데 13번에도 오펜시브가 나왔어. 그러면 13.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속 꼬리표를 달아주십시오. 그래야만 어떻게 돼? 이걸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6번은 다시 돌아가서 그 이론 교재를 가서 꼬리표 달기. 이렇게 각 과목당 100문제씩 그 다음에 빨간 책, 노란 책만 다 요런 순서로 하게 되면 룰이 여기에 꽉 들어옵니다. 머리에. 지금 봐. 우리 이론 몇 번 정도 하겠어. 그렇죠? 우리는 직장인이잖아. 그러면 18문제 이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아. 그래도 반드시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18문제씩 100 나누기 18 해봐. 그죠? 5회독, 6회독은 더 하잖아. 그치? 근데 왜 5회독, 6회독이야? 다시 돌아가가지고 꼬리표 달잖아. 그렇죠? 그럼 10회독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강의 듣고 해설하면서 뭐 해야 돼? 오답 노트 바로바로 만들어야지. 이해됐어? 그래서 꼬리표 달면서 이거 하면서 7번 오답 노트.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풀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별짓을 다 해봤어요. 저 4번 만에 합격했잖아. 그쵸? 그때는 얼마나 별짓을 다 했겠어요. 그것도 혼자. 저는 바브리하고 PNBR 문제집하고 바브리를 중고로 사서 그것만 혼자 일하면서 제가 2008년 2월 시험부터 봤거든요. 2008년 2월 달 시험 보고 바로 일하러 애틀란타로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 이민법 했거든요. 정리하면서 6시나 7시까지, 아침에 나가서 6시, 7시까지 나도 일하고, 그 다음에 7시부터 새벽 1, 2시까지 공부하고, 다시 집에 가서 다시 자고,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계속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떨어졌어.
취재생활 하면서. 오케이? 그거 얼마나 황당해요. 네 번째 딱 붙는 날 내가 소리 질렀거든. 옆에 있는 흑인 변호사가 와가지고 막 콩그레츄레이션 하면 서로 허그하고 막 안고 그랬었는데, 그죠? 그러니까는 여하간 직장에 다니신다고 하더라도 이거 짧게 이 수험 기간이 끝나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럴 시험이에요, 이거는. 어느 분이 오늘 전화 오셨어. 2018년, 19년대에 비하기 과정 하신 분이야. 그런데 아직도 한 번도 DC바를 보지 않으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비하기 과정에도 뭐든 학위 과정을 들으신 거, 그 학위 과정에 엄청난 게, 풀리 포커스를 하십니다. 그래야죠, 당연히. 왜? 돈을 많이 내놨잖아.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풀리 포커스를 내.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그 두얼 디그리 과정이든 비하기 과정을 하는 이유가 뭐야? DC바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비하기 과정 했을 때 내가 돈 많이 내놨으니까 2달 반 열심히 공부합니다. 막 헐레벌 떠. 그쵸? 왜? 수요일하고 일요일날 쉬고 그다음 나머지는 다 평일엔 8시부터 11시까지 있지 주말에도 4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열심히 하시는데 정작 우리가 목표하는 워싱턴 DC 변호사가 되기 위한 이 과정 만들어준 아카데미 수업은 그 이후에는 번아웃이 되셨는지 안 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니 과정 아무리 하면 뭐해? DC바가 변호사가 돼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제풀이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 믹스드 된 거잖아. 그리고 내가 이제 다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잖아. 그러면 믹스드 된 거를 어떻게 돼? 이거 하는데도요. 지금 뭐야? 3월 달이지. 3월 며칠이지 오늘? 19일인가? 그죠? 3월 19일이죠. 그러면 7월 발을 보시는 분들은 이걸 언제까지 만들어내냐면 이렇게 4월 말까지 내가 30분에서 40분까지 이론을 한번 쭉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요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 이렇게 한다. 그러고 나서 내가 믹스된 문제들 있잖아요. 근데 네 권이 다 믹스된 거잖아. 그러면 아직도 믹스된 거를 내가 풀기에는 조금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편집하세요. 지금 이렇게 편집하는 것처럼 하셔가지고 토치는 토치대로 시빌은 시빌대로 컨트롤은 컨트롤대로 하면서 시간 제거 다시 한번 풀어봐. 그래도 상관없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저장료 되고 다 본인이 산 거잖아. 본인들은 어떻게 돼? 상업적인 목적으로 아니 왜 쓰지 않으시니까 편집해서 해도 된단 말이야. 그걸 돌리면 안 되지만.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시간에 못 들어온 거에 안타까워해라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쩐든지 시간에 들어오도록 노력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 7월 시험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내년 2월달에 시험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언제까지냐? 8월까지 MB만 해. 근데 지금 7월에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4월까지 내가 딱 만들어 놓는 거야. 30분에서 40분에 볼게. 그쵸? 그러고 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MEE는 어떻게 하냐면 MEE 이론을 들어. 주말에만. 뭐냐면 평일날은 무조건 MBE만 합니다. 오케이? 평일날. 왜? 직장인이시니까. 그렇죠. 평일날. 그래도 모자라. 주말에는 어떻게 하냐면 MEE 이론을 한 과목씩 들어. 윌리엄 트러스트, 에이전시 파트너십, 에이전시 파트너십. 트러스트는 트러스트.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 패밀로는 패밀로. 듣기만 해. 그 다음에 10년치 있죠? 10년치 기출. 우리 수강생들은 우리 기출문제 다 드리잖아. 그렇죠? 없으신 분은 저한테 요구를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10년치 1995년부터 지금까지 나온 거 다 있어. 우리 NCB랑 라이센스 계약 맺었으니까. 그러면 그걸 요청을 해. 지금 우리 책에는 10년치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모범 답안도 나와 있고요. 하지만 그 이후 거 나한테 요구를 해. 그러면 우리가 다 보내드려요. 오케이? 그래서 그 최신 10년치를 내가
요번 주에는 윌 봤어. 윌 봤어. 그러면 최근 10년치 윌 나온 것만 문제집만 모아놔. 문제만. 우리가 파일로 드리잖아. 그죠? 그럼 그것만 쭉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슈 스파팅만 해. 그것도 시간 재야 돼. 30분에 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팩트 패턴을 몇 분에 읽어야 돼? 최소 5분 안에 읽어야 돼. 5분 안에 읽고 문제 있잖아. A, B, C, D 뭐 1, 2, 3, 4 이렇게 나오는 소문제들 있죠. 그거를 어떻게 돼? 이건 윌이 리퀘어먼트. 뭐 윌의 이건 뭐 또는 이거는 토치의 배럴이 아니면 이거 에이전시의 파트너십 바이캐스 라이빌리티 뭐 에이전시의 권한 이렇게만 이슈 스파팅 하는 연습만 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내가. 우리가 1995년부터 지금까지 다 룰 정리해놨다고 그랬죠. 그거를 쭉 읽어봐. 그러면서 눈에 발라놓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토요일날 내가 에세이를 그렇게 해놨어. 그러면 어떻게 돼? NPT는 당연히 해야 돼. 그럼 NPT도 우리 강의 있죠? 강의를 먼저 봐. 그 다음에 NPT는 한 문제당 15쪽에서 17쪽 정도 돼요. 그렇죠? 그걸 또 시간 제곱 읽어. 이거 읽는데 막 엄청 고통스러워 그냥. 왜? 케이스가 잘 안 읽혀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 맨 처음에. 난 미치는 줄 알았어 나는. 왜냐면 제가 첫 번째 시험 볼 때 에세이하고 에세이도 안 되어 있었고 MB만 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MPT는 어떻게 공부하냐고 내가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한국은행 부행장이세요. 부행장이신데 그분이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읽어봐. 진짜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읽어봐도 돼요? 뭐 그거 발췌해서 쓰는 건데 뭘. 비행기 타면서 읽어보고 그다음에 뭐 시험 때 뭐 쓰면 돼 그러는 거예요. 나쁜 놈. 지는 SJD까지 다 하고 SJD 아시죠? LLM 나오고 나서 1년 CCC 과정 거치고 논문 과정 거치고 그 다음에 SJD 30학 좀 들어요. 그 박사 과정을 5년째 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읽어도 되고 지는 케이스 많이 읽고 브리프 많이 했고 논문도 썼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이 MPT가요 계속 미루게 돼. 왜? 첫 번째 읽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가니까 하기 싫은 거 자꾸만 미루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거 17에서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를 시간제에서 1시간 반이잖아요. 한 문제당. 그러니까는 이건 뭐야? 최소 45분에서 50분 안에는 다 읽고 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서론본론 결론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거를 시간이 지날수록 이걸 만약에 안 해놓으면 이게 완전히 부담돼가지고 뒤에 가서는 MPT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거를 3월 달부터 꾸준히 시간 재면서 읽어놔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MPT를 시간 재고 읽어. 그래서 몇 분에? 45분에서 50페이지까지 딱 읽고 내가 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읽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아. 단어도 이게 뭔 단어인지는 몰라. 일단은 읽어. 45분에서 50분. 무조건. 오케이? 시간 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정독해. 이 단어 몰랐구나. 이 문장이 잘 해석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돼? 구글 번역기에 집어넣어.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게 해석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자, 모르는 단어 찾아가도 오답노트 해놓고, 모르는 문구들 있죠? 해석 안 된 부분 찾아서 써놓고, 그 다음에 해석을 그 밑에다 달아놔. 이런 꼼꼼한 작업을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요 뒤에 보면 기출문제에 뭐 있어? 포인트슛이라는 게 있어. 포인트슛. 이건 뭐냐면 MPT 요 문제에 대한 요거를 요렇게 해야지 니네 점수 받는 거야 라는 포인트슛이 있습니다. 그걸 아주 정독해.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야지 라고 쓰지도 마. 쓸 수도 없잖아. 요렇게 써야지. 요렇게 쓰는 거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메모랜덤 이거나. 이게 뭐 드래프트구나. 이게 윌의 드래프트구나. 뭐 이런 게 확 와야 된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런 작업을 계속해. 그 다음에 뭐 읽어? 정답지. 그죠? 자, 이거 ME나 MPT는 미네소타 바위원회 사이트, 뉴욕 바위원회 사이트 가면 애들이 쓴 정답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 책에도 물론 있고. 그래서 정답을 마지막에 보면서 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라면서 느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 그 정답지를 보면서 쇼크를 받아. 왜? 이렇게 많이 써야 돼? 아니 김 변호사가 무조건 발췌해서 쓰라며. 발췌해서 쓴 게 아니라 이거 자기가 막 영작해서 쓰는데 이거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장수 많은 거, 영작한 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왜? 걔는 네이티브잖아요. 걔는 3년 제일이 나온 애들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100점 맞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각 바위원회 사이트에 올린 정답지는 얼마나 잘 쓴 정답지겠니? 그렇죠? 우리 같은 외국인이 쓴 거 정답 올려놓겠어요? 그거 뭐야? 절대 기죽지 말란 말이야. 그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냥 발췌해서 인스트럭션에 맞게 서론별로 결론만 갖춘다라는 목표의식을 가져야 돼. 이해되시죠? 헤딩 정도는 어떻게 돼? 영작 정도 할 수 있어. 근데 헤딩도 잘 보면 그 안에 다 있다? 그래서 헤딩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이게 아마 하루 정도 걸릴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한 8시간 이상 걸려. 오답노트까지. 근데 이 작업을 주말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7월 달에 시험을 보려면. 그런데 봐봐. 근데, 오늘의 MEA 이런 거 아니라, 아주 잘했어. 왜 시간이 남아? 시간이 남으니까 놀아야 돼? 그럼 미친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중에 했던 MB 있죠? MB를 리뷰하는 거야. 내가 했던 오답노트. 그 다음에 내가 풀었던 문제. 그죠? 이거 하나 빠뜨렸다.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1번을 풀었어. 이거는 완전히 알아. 정답 안 맞춰봤지만 내가 이거 완전히 맞은 것 같아. 완전히 아는 거야. 그럼 요렇게. 2번은 아사모사해. 요렇게. 3번은 아예 모르겠어. 나름대로의 기호를 알아서 해서 이렇게 반드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푸실 때. 이해됐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게 맞았어. 이렇게. 이거는 평생 보지 마. 왜? 내가 처음 문제를 푸는데 내가 완전히 안다라고 생각한 게 맞았어. 이거는요, 앞으로도 계속 맞을 거야. 이해됐어? 따라서 이런 표시를 하게 되면 시간이 반 이상으로 세이브 됩니다. 그러면 주말에 어떤 문제를 봐야 돼? 주말에 시간이 남았어. 내가 계획한 ME를 다 했어. MPT를 다 했어. 그러면 세모하고 아예 모르는 문제를 다시 한번 리뷰를 봅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작업을 다 포인트는 뭐야? MB2도 시간 제고 M2도 5분 만에 다 5분에서 길어봤자 7분 안에 팩트 패턴 다 읽고 이슈 파티까지 하는 거. MPT도 45분에서 50분 안에 읽고 쓸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시간 체크. 그래서 바시험은 뭐야? 타임 매니지먼트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걸 언제까지? 4월 말까지. 그렇죠? 4월 말까지 계속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5월 달까지는, 5월부터는 MB는 믹스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왜? 이제는 30분에서 40분에 다 해두고 해놨잖아. 그래서 정말 시험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놔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믹스된 문제를 풀어. 근데 아직까지 믹스된 문제를 풀기는 애매해. 그러면 어떻게 해서? 편집해가지고 각 과목당 편집을 한 다음에 언제까지? 5월 말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6월 달부터는 시간 재면서 믹스된 문제를 풀어라.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역전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돼? 주중에 뭐를 해? ME하고 MPT를 하고 주말에 MB를 하십시오.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왜? 믹스된 문제를 풀려면 7과목 다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anyway 내가 시험 본다고 생각하고 믹스된 문제를 다 보고 그 다음에 맞춰놓고 100문제씩 풀어야 됩니다. 오케이? 주말에. 그러면 주중에 MB는 주말에 했던 거 계속 리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내가 정리해놨던 이론을 한 과목당 계속 보면서 계속 리마인드 시켜놔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4월 말까지 내가 MB 문제 100문제씩 다 각 과목 다 풀었고 이렇게 제가 그 문제풀이 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풀었고 그 다음에 이걸 계속
다 했어. 그러면 정리가 된 그 순간 주중에는 MEE, MPT. 그죠? 그 다음에 주말에는 MBE. 단, 주중에 1시간 정도는 MBE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역전을 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6월달까지 갔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6월부터는 ME를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ME를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면서 어떻게 돼? 7월부터는 쓰는 연습하십시오. 쓰는 연습. 이해되시죠? 지금 몇 시야? 오씨, 3시간 넘었네? 쓰는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봐. 이런 식으로 7월달에 하시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7월달 보는 건 아니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 위주로 무조건 MBE를 하셔야 됩니다. 이론은, 그러면 이론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이론 한번 들었지? 제 강의요. 제 강의든 김준우 변호사 강의든 anyway 이론 들었지? 그 다음에 100문제씩 다 풀었지?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론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평생 듣지 마. 이해되시죠? 왜 다시 한번 이론 강의를 듣냐면 맨 처음에는 뭔 소린지 잘 몰랐어. 그러나 100문제를 다 풀고 나서 이론 강의를 한번 딱 들으면 아 얘가 왜 이런 얘기를 했고 아 얘가 어떻게 돼. 얘는 거기서 얘는 나겠죠. 그렇죠? 얘가 왜 이 사람이 지금 예를 든 게 다 문제에 있는 예였구나 라는 걸 알면서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문제풀이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한 문제도 풀이 안 했지?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이 잔소리가 되게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반드시 문제풀이 강의는 나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를 귀찮게 해줘야 된다. 저한테 욕하라는 얘기 아니야.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왜 자꾸만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시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나오시면서 자신이 공부했던 거를 이러한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하고 같이 계속 체크를 좀 해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혼자는 외로워. 혼자는 진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모르거든요. 따라서 저를 많이 괴롭혀 주시라. 아, 변호사님 바쁘신데 저한테 제가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저 안 바쁘니까 바쁘더라도 다 전화 받으니까요. 저를 괴롭혀 주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 많이 나와주셔서 많이 나와주시고 그리고 저를 많이 괴롭히시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끝내겠습니다. 괜찮죠? 네, 수고하셨습니다.